대표님께서는 이 산업에 관해서 고인지 스탑인지 홀드이신지 어떤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저는 일단 고를 외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조선주, 전체적으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주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강합니다. 보이고 있죠. 네.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미국의 정책 수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정책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인 수혜주일까라는 의문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맞아요. 조선주의 경우에는 국내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안정적인 수주 플러스 성장세 그리고 향후의 정책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의 증시 흐름들이 좀 비교적 좀 좋았을 때 조선주가 실적이나 외형 대비해서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써 점진적인 어떤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좀 언급이 좀 된 것처럼 이게 체크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2023년도에 우리가 고부가 선박이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향후 3년치 일거리를 이제 확보했다. 이 부분은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방산주와 좀 결이 좀 비슷한데 중요한 점은 이게 건조가 돼서 인도되는 시점에 굉장히 좀 이 실적이었던 기여 효과가 좀 크고요. 이 부분이 2023년도에 건조됐던 내용들이 내년도에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더 상향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해 3분기 정도에 조선주가 좀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던 게 금리가 인하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래서 수익 지표가 장기적 관점에서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의 출범으로 인해서 확장적 재정적 기대감, 그다음에 뭐 관세부 관련된 어떤 우려감들이 환율의 상방 경직성, 그러니까 상방 압력을 좀 더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내려가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거나 현행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환율의 리스크도 일단 좀 완화가 좀 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고라고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시장에서 11월 달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탄력이 나왔던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히 좋다는 건 알고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보기에 조선주도 괜찮을지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조선 빅3 중 일부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죠. 그런데 신고가 경신이 최근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고가라는 것은 실적도 좋았고 모든 이 수주장고나 이런 것도 다 좋았는데 약간의 그 수급 영향도 이게 2008년도 이 조선주의 초호황기 그때 시점에 관련된 학습 효과들이 좀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때 조선주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좀 했었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10년간의 장기 불황이 있었고 조선주가 굉장히 좀 무겁다는 인식.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은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사도 좋을까라는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또 수급과 연동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믿고 살 수가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집권 이후에 한국과 조선 부분에 관련된 협력을 좀 시사한 바가 있었고 그렇긴 했었죠. 그리고 지금 노후 선박에 관련된 MRO 사업과 관련된 어떤 협약 이 부분들이 조선주 안에서도 방산과 좀 접목되는 종목들 하나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좀 더 좋았어요. 이게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좀 수급이 좀 안 좋았고 그런데 다시 또 나왔던 게 셰일가스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좀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 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 이제 뭐가 많아져야 되죠? LNG선이 또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지금 삼성중공업까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임 이후에 내각이 최종적으로 구성되고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들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관련된 견제를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행정부보다 강도가 높으면 높았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 요인들이
중국의 압박은 즉 한국 조선 부분의 수혜로 좀 호재이고. 이어질 네.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산업 리포트에서는 내년도 상선의 이 규모가 수준은 좀 감소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국한테 타격이에요. 네. 그런데 고부가 선박을 위주로 재편했던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방산 관련된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 관련된 모멘텀에 있죠. 여기 관련된 노후 선박 MRO에 있죠. 그다음에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포인트들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조선주가 쉬어는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을 강하게 좀 쏟아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최근에 또 동향을 봐도 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인데 크게 안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 그리고 성장과 향후 정책의 기대 요인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리포트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수주에 관한 소식들도 들려오고 참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 상승이라는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안 가본 영역, 신고가의 영역이고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종목을 또 선별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핵심 키 종목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조선주라고 하면 우리가 좀 다 조선주라고 하면은 막상 수주장고 관점에서 다 좋다 이렇게 네, 보는데 맞아요. 조선주인데 어떤 선박을 좀 주력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상선을 좀 주력을 하느냐. 근데 상선 안에서도 이 군수 장비인 우리가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 네. 건조 같은 능력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슈나 재료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미국의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된 어떤 관점에서 향후에 업종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4.7% 그리고 영업이익이 58%좀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시장 전망치보다 웃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분기 1개월 전 평균 컨센서스가 조선주도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일부 좀 나왔기 때문에 해당된 실적 기대감들은 사실 뭐 크게 좀 주가에 좀 반영됐기보다 뭐 점진적인 선반영을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주목해볼 포인트가 3분기 현재 전체 연간 수주 목표량의 62%를 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38%라는 갭이 남아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 부분 달성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 그럼요. 있지만 네. 아마 예상되는 이 초과 달성 목표량 한 112%에서 한 120%까지 많게는 그러니까 초과 달성이 좀 유력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양호한 조선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 2기가 출범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선거 전부터 네. 계속해서 공언했던 뭐 미국 안에서에 대한 자원 개발을 통해서 물가를 좀 낮춰야 된다. 이 기조가 뭐 코메트를 좀 넘어서 지금 셰일가스 CEO를 내정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본격적인 미국 안에 있는 에너지 개발의 어떤 가속화 이 부분이 실제로 사실 LNG 선박의 어떤 공급량들 내지는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전체 총 선박 수주가 24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LNG 선박 비중이 21척을 좀 아. 잡았던 이 삼성중공업이 향후에 미국발 수주 기대감들 가능성들도. 그런 것들을 좀 다 네. 염두에 보면 2025년도 이후 그래서 2026년도와 2027년도까지에 관련된 LNG 선박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주 어떤 수요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성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최근에 신조성과 지수가 지난 9월 말 조금 이후에 꺾인 거 아닌가요? 0.3%가 빠졌고 그죠, 최근 조금 데이터가 꺾였잖아요. 11월 15일 날 좀 발표된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9월 말 대비해서는 0.7%가 아. 그러니까는 지금 중간 하락값이 0.3이었고 0.4포인트가 더 빠졌기 때문에 네. 신주 성과 지수가 2008년도 초반기보다는 좀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감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어떤 하락 요인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4분기에 충분한 어떤 수주 연동 효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저는 신주 성과 지수의 경우에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아직까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 최근에는 신조선가 자체가 조선주 주가에 그렇게 영향력은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네. 게 워낙 모멘텀들이 좀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 의문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일단 뭐 선박 가격들의 통상적인 어떤 선박의 어떤 이 수주 가격에 대한 연동 효과가 신조성가 지수인데 이게
다운이 되면 될수록 수익 지표에 영향을 그쵸, 좀 그거는 있죠. 영향을 주죠. 그런데 네. 우리가 좀 이중고였잖아요. 네. 신주성가 지수가 빠지고 환율이 빠지면 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그쵸, 없죠. 이게 뭐 뚝딱 만들어가지고 다음 달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최소 건조 기간이 2년에서 많게는 맞아요. 뭐 3년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건조의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인도 시점에서 사실 환율에 관련된 영향이 좀 가장 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환율 리스크가 지금은 완화됐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수주 연동 효과는 전체적인 어떤 신조성가 지수는 상선과 기타 뭐 벌크선이라든가 탱커선 그다음에 뭐 LNG선 모든 선박을 좀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다 좋다 나쁘다를 좀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LNG 선박 굉장히 좀 고부가 선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조금 더 수익 지표상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팁을 보자면 지금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한데 향후에 MRO 관련된 수혜도 일부는 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량들이 증가되면 여기에 공급되고 있는 본행제라든가 그쪽도 보자. 그다음에 이중 연료 엔진, DF 엔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뭐 100% 메탄올을 전량 엔진으로 쓰기에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집권에서는 네. 뭐 친환경 기조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화학 에너지를 좀 육성한다는 그런 관점을 좀 주목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DF 엔진에 관련된 수요도 주목해 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